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과학고 면담 준비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가 9월 2일인데요 과학고 원서 접수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지난주에 전남과고가 마지막으로 지원 통계, 그러니까 경쟁률을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전국 20개 과학고들의 서류 접수가 완전히 다 끝났고, 각 학교들의 이제 서류 평가와 면담 준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학교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면담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추석 지나고 9월 중순 이후로 또 늦게는 한 11월 초까지 면담을 치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영상 준비가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면담 닥치신 분들 면담 준비 과정에서 좀 참고되셨으면 해서 급하게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대부분 과학고들이 경쟁률 좀 변화를 보였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오른 학교들도 있고요.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진 학교들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이 면담 과정은 중요하지만 특히 올해 경쟁률이 조금 올랐거나 아니면 경쟁률이 떨어졌더라도 자신이 지원한 모집 단위가 경쟁률이 뭐 한 3대1 이상 넘었다. 자, 요런 학생들은 과학고 합격까지 가는 길 중에서 요 면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제가 크게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고 전형 과정에서 면담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학교마다 조금씩 전형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요. 20개 모든 과학고들이 이 전형 요소로 면담 과정을 넣고 있습니다. 과학고 전형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류가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나 교사추천서, 자소서 같은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면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면접. 그 중에서 이 면담이라는 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서류와 대화를 통한 지원자 검증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면접과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과학고 관련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면접은요 일종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과학 관련된 문제들을 지필고사 형태로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학, 과학 역량을 일종의 구술 형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면접 경쟁력은 수학과학 문제풀이를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면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면담에서도 학생들의 수학과학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오지만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유리한 형태의 평가 방식은 아니다. 이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학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다방면의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시험과는 다르게 학생의 답변, 대답이 정답하고 일치하느냐 마느냐로 점수를 매기는 그런 평가는 아니고,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대화를 통한 검증, 이 학생이 과학고에 적합한 학생인지, 과학고에 들어와서 교육과정을 잘 소화하고 또 과학고가 목표로 하는 과학 인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무래도 대화 형식이다 보니까 일단은 선생님들하고 말이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학고들이 매년 학생들 면담 면접이 끝난 이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서 이 면담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면담 과정 또는 면접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런 거를 질문하면 거기에 설문조사 방식으로 답변하는 그런 조사인데요.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학생은 문제를 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선생님은 A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학생은 학원에서 또는 본인이 혼자서 열심히 면담 면접 연습하면서 답변을 준비했던 B를 대답해 버리는, A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B에 관해서 얘기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또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뭔가 부자연스럽다든지 또는 어딘가에서 연습하고 준비한 답변만을 자꾸 반복해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지적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면담 준비에 있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물론 시험만큼 또는 시험보다 더 떨리고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이지만 내가 만나는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한다는, 또 대화를 통해서 자기 특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고 정직하게 면담을 치르겠다는 그런 자세가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고들은 이 면담을 통해서 최초의 탈락자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자,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말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모집 정원의 1.5배수에서 2배수 내외 규모로 면담 합격자를 정하게 되고, 경쟁률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보통 3대1, 4대1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면담을 통해서 탈락한다. 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평가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학생부나 자소서 같은, 또 교사 추천서 같은 서류 평가는 사실 서류 평가대로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선행 학습이나 또는 경시대회 준비 같은 그런 문제풀이만 반복하는 사교육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교과적으로 너무 난해한 그런 문제들을 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변별력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요. 반면에 면담은 선생님과 학생이 여러 서류를 두고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평가 과정이기 때문에 과학고 입장에서는 서류나 면접에서보다 학생의 좀 더 입체적인 여러 측면들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또 학부모 여러분들이 과학고 설명회 같은 데 가서 면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보통 이런 답변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이게 답변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기록한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잘 참고하여 거기에서 추가로 질의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목록화해보고 각각의 목록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한 답글을 기록해본 뒤에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면담 준비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 필요하고요. 자, 이런 부분 추가해서 또 입시 현실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 면담 질문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관련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수학과 교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기타 질문들인데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또는 진로계 또는 수학과 교과하고 연관 없지만 여러 가지 상식 관련된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영역을 염두에 두시고 면담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준비에서 어떤 효과를 보기 좋은 영역은 당연히 1번 서류 관련 질문 영역입니다.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여러 종류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상 질문을 뽑았을 때 가장 적중 확률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좀 없는 시간을 쪼개서 면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일단은 요 1번 영역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중학교 수학과 교과 질문에 좀 대비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서류 내용과 무관하더라도 중학교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언제든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질문 답변들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시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 번째 영역에 대한 답변 준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더 좀 중요해지고 있는 질문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워낙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거 잘 준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순위는 제가 세 번째로 좀 미뤄뒀습니다.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분한 3개 영역별로 질문 한 2개씩만 사례를 실제 면담에서 나왔던 질문 사례를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 관련 질문들 대표적인 유형 이런 겁니다. 본인이 했던 어떤 탐구에 적용된 수학과학 원리는 무엇인가? 자소서에 기록한 탐구 내용에 대한 질문이죠. 예전에는 탐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봐라, 실험 과정을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그런 건 우리 학생들이 또 워낙 잘 준비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약간은 우회적인 질문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자신이 한 탐구에 대해서 그 수학과학적 원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급수와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무게중심의 개념 또 급수의 정의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단순히 그 탐구 내용 사실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 그 탐구의 수준, 그 탐구에 깔려있는 수학과학적인 학생의 이론적인 배경, 이해 정도, 자, 이런 것까지 평가하려고 이런 질문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서류에서 나온 건데요. 학생이 자소서에 증명과 유도가 재밌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법은 몇 가지나 알고 있나, 각각의 증명법에 대해 설명해 봐라. 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자소서에 직접 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본인이 수학 공부 과정에서 증명이나 유도 같은 걸 즐긴다고 얘기하니까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자, 이 증명이나 유도와 연관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자, 이 질문도 서류 연관된 질문이지만 서류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질문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올해 과학고 면담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자, 서류 질문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류하고 연관은 되지만 확장성이 굉장히 큰 질문들, 대비하기도 어렵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예상에서 벗어나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일단 당황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예상 질문 뽑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수학과 그냥 교육과정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서류하고 꼭 연관이 없더라도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병렬 연결해서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현재 중3 학생들 기준 3학년 1학기 과학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이죠. 합성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동일하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 면접실, 자, 면담 현장에서 긴장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좀 맹점 중에 하나가 선행 같은 걸 많이 빼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 배운 지 오래된 경우도 많고요. 시험 볼 때만 잠깐 공부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자, 별도의 정리가 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 말하고 양끝 각이 같은 이유를 증명해 보시오. 이등변 삼각형 관련된 문제 뭐 술술술 푸는 학생들도 또 막상 이 증명 얘기 나오면 또 당황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말로 해야 되고 또 낯선 선생님들 앞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것들도 당황해서 잘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영역 기타 질문들 좀 살펴볼 텐데 이 기타 질문들은 질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비가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자신은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은가, 또는 자신의 장점은 뭔가,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이런 질문들 포함해서 수학과학 질문이나 아니면 서류 관련된 질문이 아닌 좀 광범위한 영역의 질문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영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서 그래도 한두 번쯤은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답변이라도 자, 아무거라도 말은 꺼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 어떤 답변을 해야지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 전혀 감이 없습니다. 이 위에 있는 질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자, 그 부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필요한지 바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고 면담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서류 예상 질문 뽑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 기록부 철저하게 우리가 정독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일단 그 내용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용을 숙지하실 겸 또 예상 질문을 뽑을 겸 해서 자소서와 학생부를 여러 번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예상 질문 뽑고 거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는요. 예상 질문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가장 받기 두려운 질문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소서에 어떤 실험 과정을 적었는데 솔직히 그 실험을 내가 처음부터 설계한 게 아니고 학원에서 뭐 또는 아는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서 실험을 좀 수동적으로 진행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가장 받기 싫은 질문은 뭘까요? 당연히 처음에 실험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실험의 계기가 무엇인지 이런 거 질문 가장 받기 싫겠죠. 왜냐하면 특별한 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좀 곤란하다고 느껴질 만한 질문들을 우선적으로 뽑아보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뽑아놓고 뭐 거짓으로 막 답변을 꾸며내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질문을 일단 뽑아놓는 것만으로도 자,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당황할 수 있는 확률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그런 질문들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크게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껄끄러운 질문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꾸며낸다든지 또는 뭐 횡설수설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요, 뭐 다른 예상 질문들 뽑을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답변을 여러분들이 절대 문장으로 써놓으시면 안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 핵심적으로 자기가 꼭 쓰고 싶은 키워드들만 한두 개, 두세 개, 자, 요렇게만 우리가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면담실에서 긴장해가지고 횡설수설 할지라도 자, 요 단어 두 개는 내가 꼭 말하고 나와야겠다. 그런 정도로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든지 절대로 여러분 면담실에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문장 그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뭔가 외워서 말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들, 자, 선생님들이 가장 좀 이상하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정해 놓으시고 자신이 답변할 때마다 매번 그 답변 문장은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자연스러운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중학교 수학과 개념들 한번 1학년부터 3학년 과정 전체를 다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개념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면담에서는 수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가장 질문하기 쉬운 게 사실은 개념 질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의외로 답변을 잘 못하는 게 개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뭐냐, 함수가 뭐냐, 무게중심이 뭐냐, 자, 이런 질문들 여러분 답변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자, 면담 현장에서 잘 안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갖는 특징은 단순한 질문일수록 학생 답변에서 나올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에 관련돼서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자, 공부를 좀 더 깊게 한 학생들은 사실은 에너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교과에서 나오는 기초적인 개념부터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학교 1, 2학년 지금 과정 다 지났다고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 다 버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구하셔서 자, 중학교 수학 과정 전체를 한 A4 용지 10장 정도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개념들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요약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면담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자, 10월달 11월달에 면담 보시는 분들은 자, 지금 공부해 놓은 것도 또 그때 가서 또 까먹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처음부터 중학교 교과서 전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A4 용지 10장 정도로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개념들 좀 정리해 두시면 면담 날짜 다가와서는 자, 그것만 복습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이 기타 질문들에 대한 준비는요, 제대로 하려면 이건 사실 한도 끝도 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자기 진로 영역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 가서 또는 대학교 가서 또는 직장인이 되어서 자, 어떤 공부하고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은 한번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수학과 교과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언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런 걸 또 다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고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공부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고민이 없으면 면담에서 선생님들이 던질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파생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이 진학할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또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 그리고 꼭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도 자, 수학과학 덕후라고 할 만하다면 누구나 알 법한 또 알았으면 하는 그런 수학과학 여러 가지 상식 질문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이슈들, 뭐 신문 기사들 이런 것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 질문들에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기준이 뭔지 좀 모호하다는 거죠. 자신의 장점이 뭐냐, 앞으로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 이런 질문 물어봤을 때, 자, 어떤 답변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들은요, 내가 하는 답변의 근거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유전공학자를 꿈꾸고 있다면 앞으로 인류에게 유전공학이 왜 중요하고 또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 활약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답변들은 일종의 뭐 자기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자, 그 근거가 그냥 단순히 자신의 취향 고백이 되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답변의 근거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다. 예, 독서나 또 독서를 통한 자기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자, 학교나 자기 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두시면 정답이 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다. 자, 이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제가 지금 면담 준비를 위해서 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또 긴장하고 계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은 보통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짧게는 뭐 한 15분에서 20분, 또 긴 학교들은 뭐 30분 이상 이렇게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면담에서 최악의 상황은 사실은 내가 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거겠죠. 자신이 원래부터 실력도 부족하고 좀 책도 잘 안 읽고 면담 준비도 제대로 안 했고 탐구도 별로 안 했다고 하면, 자,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우리가 억울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자, 내가 책도 많이 읽고 실험도 많이 하고 수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면담에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 멘탈이 무너진다고 하죠, 흔히. 자,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자기 목표 앞에서 좌절해야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겠죠.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이 되십사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의외로 자, 면담 질문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답변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자, 면담 질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10개를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질문에 답하는 확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질문 한두 개 잘못 답변했다고 해서 과학고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면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느낌을 보는 거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 일일이 다 채점을 하시는 그런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 준비하실 때, 자, 내가 질문 몇 개 정도는 그냥 패스할 수도 있다. 제대로 답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답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자, 완벽하게 답변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오겠다. 자, 요런 느낌, 다짐으로 면담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힘이 나시지 않을까. 그 밖에도 과학고 면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댓글 질문 환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